이슈칼럼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대선이 미국이 지금 100일도 안 남았더라고요. 진짜 생각보다 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지율 격차는 어느 정도로 지금 벌어진 상황입니까? 네, 현재 뉴욕타임즈하고 시에나가 보도한 네. 여론조사를 보면요. 둘 사이의 지지율 격차는 14%포인트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트럼프의 강점인 경제 분야의 지지율에서도 지금 역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바이든의 선거운동 캐치프레이즈죠. 더 나은 부흥, 그리고 1,000만 개 일자리를 창출시키겠다는 경제 정책이 트럼프의 그 바이 아메리카, 그리고 중국에 대한 관세보다는 더 노동자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특히 현재 스윙 스테이트죠. 격전지 중에 하나인 미시간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에 대한 지지율이 트럼프보다 12%포인트 정도 앞서 있는 사회입니다. 이외에도 플로리다, 애리조나에서도 트럼프가 열세이기 때문에 트럼프를 찍었던 지난 그 시아의 표 같은 경우에도 전부 일치 단결하더라도 현재는 역부족인 상황까지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트럼프가 승부수를 던져야 돼만 하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때리기에 이제 총 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영사관 폐쇄하고 있고 중국도 가만히 있진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미중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 이게 결말이 어떻게 될지 살짝 좀 궁금하고요. 경제적으로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미리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중국의 독선적인 행위가 미국이 인내할 수 있는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지금 미국은 판단하고 있는데요. 특히 트럼프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는 중국과의 전쟁이 아닌 제한적인 마찰이라는 스몰 워가 통해서 중국의 독선을 막아야 된다는 주장들이 최근에 와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스몰 워를 통해서 지지율을 높이는 재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중국 강경 정책이 11월 3일 대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참에 아예 미국 내에서는 일본처럼 중국을 손을 봐줘서 중국이 태평양을 지배하는 중국의 꿈을 좌절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때문에 FBI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국 내 지적재산권 절취와 관련해서 5천 건의 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중국과 관련된 2,500건에 대해서 곧 조만간 대규모 체포와 관계자들을 기소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되면 중국도 맞대응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미국 기업들의 중국 내 활동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에 소재한 미국이라든지 우방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의 그 대표처로 한국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디지털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중국은 디지털 통치, 지배를 막기 위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동맹과 우방국을 연합해서 결성체를 모으고 있는데요. 당장 5 장비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아예 중국 기업들의 참여를 차단시킨다든지 또 하드웨어 기술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술도 금지하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이 디지털과 관련된 어부지리를 얻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패권 전쟁 뭐 이런 게 좀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잖아요. 트럼프가 1조 달러 규모의 종합 경제 대책을 또 언급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경제 대책에 어떤 내용 담겨 있고요. 언제쯤 시행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 세 차례 경제 대책을 통해서 3조 달러를 썼는데요. 현재는 2조 8천억 달러를 거의 다 써버렸다고 합니다. 이제 그 대선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는데 돈은 없고 그러니 1조 달러 규모의 추가 종합 경기 대책을 꺼낼 수밖에 없는데요. 내용을 보면은 8월 중이라도 성인 1인당 최대 1,2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해서 가계 자금 조달을 막겠다는 겁니다. 2,500억 달러를 여기에 쓸 예정으로 있고요. 또한 7월 말로 끝나는 실력 급여죠. 미국인들 같은 경우는 1인당 생활하는데 필요한 게 일주일에 1,000달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970달러를 들여왔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것을 12월 달까지 연장시키고 지급액은 조금 줄이겠다는 겁니다. 200달러 정도 줄이고요. 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연장을 시켜서 뭐 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더 해주겠다는 거죠. 이제 문제는 현재 이 같은 그 재정 투입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을 들어서 상당히 좀 그 협상의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삭감 없이 특례를 계속 유지해달라. 또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집단 소송과 관련된 그 코로나 면책 조항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양당 조정에 지금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2주 뒤에는 미국 의회가 여름 휴회에 들어가는데요. 이 동안에 타결이 안 된다면은 결국 9월 새의회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세부 합의라든지 협상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 상당히 쫓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대중국 때리기에 더 올인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지자들의 성향이 뭐 샤이하다 이런 얘기들이 예전부터 많이 나왔잖아요. 지난번 대선에서도 그러세요 뭐 이긴 거다 이런 얘기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전의 가능성이 아직 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일부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재 그 트럼프가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다고 보는 거는 뭐 트럼프 지지자들인데요. 하지만 4년 전과 같은 역전극은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뭐 이렇게 보는 근거는 아무래도 트럼프에 유리했던 그 4년 전 선거 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트럼프가 16년 전에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아웃사이더인 트럼프가 기존 정치 체제에 도전한 그 자체만 가지고도 유권자들에게 신선함을 줬는데 지금 트럼프에게선 그런 신선함을 찾을 수가 없고요. 또 공화당 같은 경우에 주류들이 트럼프의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통령으로서의 지난 3년 반 동안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이 언론이라든지 국민들이 엄중하게 지금 추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로는 16년 전 대선에서 힐러리의 그 대선으로 꺾었던 것은 힐러리의 그 이메일 문제와 관련해서 코미 FBI 국장이 재수사로 들어가면서 지지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스캔들이 없고요. 또 막판에 결정타를 날릴 만한 악재가 없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전체 유권자의 28%가 미국에서 무당파층인데요. 이들의 65%는 트럼프를 현재 지지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무당파층에서 억만장자들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51대 33 정도가 되는데요. 그런데 바이든이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정치 자금이 몰리기 때문에 뭐 온라인 광고를 통해서 실탄이나 지지자를 끌어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대선의 승패는 늘 러스벨트에서 결정이 됐는데 최근 CNBC 조사에 보면은 모두 트럼프가 열세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도 숨은 트럼프 지지표가 있긴 하지만 바이든이 두 자릿수 이상 그 지지율을 리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전이 상당히 어렵다는 점에서 앞으로 뭐 대선 구도 자체는 트럼프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요. 또 대중국 강경책은 무리하게 썼다는 역공을 맞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았나 보입니다.